안녕하세요. 전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이스택이고요. 제이스택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이스택은 디스플레이 장비뿐만 아니라 반도체 2차 전지에 관련된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죠. 하지만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고 이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본딩 장비는 삼성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난 삼성 제품 중에서도 폴더블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디스플레이 시장을 넘겨서 2차 전지와 AGV 시장까지 노리고 있는 제이스텍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이스텍은 디스플레이 장비, 레이저 장비, 반도체 장비, 바이오 진단 키트, 2차 전지까지 다양한 장비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건 이 디스플레이 장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 중에서도 본딩 장비에 해당하죠. 결국 이 본딩 장비는 어디에 쓰냐고 하냐면은 이제 디스플레이에서는 이제 OLED에서는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죠. 이 전공정에서는 TFT 기판이 있고 이 기판 위에 발광 물질을 증착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봉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봉지 과정을 다 거친 OLED를 하나의 기판 위에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바로 본딩 장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본딩 장비 같은 경우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는 COG, COF, COP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COG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유리 기판 위에 OLED를 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리지드한 OLED에 맞는다. 그리고 이런 COF 같은 경우는 약간 얇게 형성된 필름 위에 부착되기 때문에 어떤 조금 유연한 소재에 해당하는 고, 이 COP 같은 경우는 이 CF처럼 유연한 소재의 필름이지만 필름이 폴림 이미드 기판에 부착을 한다. 그래서 이런 COP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플렉시블이나 폴더블, 풀스크린 등에 적합한 방식이죠. 그리고 현재 제이스텍이 이런 COP 방식을 채택하면서 삼성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말하자면 이 COP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 같은 중소형 OLED에 조금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상황을 보게 되려면 아, 폴더블이 23년도에 얼마나 팔렸는지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이 폴더블 시장을 보게 된다면 23년도 1분기와 23년도 2분기를 보게 된다면 22년도 1분기와 2분기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물론 이제 23년도 2분기가 22년도 2분기보다는 조금 증가한 모습 하지만 드라마틱하게 어떤 매출에 대한 성장이 일어났었던 건 아니죠. 하지만 23년도 3분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약 이제 700만 대에 해당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분기였던 23년도 2분기보다는 215%를 증가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 16%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결국 신제품 출시 효과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때 갤럭시 Z 폴드 5와 갤럭시 Z 플립 5가 나오게 되면서 이 출시에 대한 힘입어서 지난 분기보다 크게 상승했었던 거죠. 하지만 23년도 4분기를 보게 된다면 조금 아쉬운 상황이 연출이 됐었다. 이 이유는 삼성의 예상보다 낮은 출하량과 4분기 말까지 신제품에 대한 출시가 일부 지연이 되게 되면서 이전 예상치보다 조금 퍼센트 낮은 수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23년도 4분기와 22 4분기를 비교해 보면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괜찮은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23년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고금리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소비가 얼어붙었던 시기죠. 이런 값비싼 폴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안 사는 추세였지만 그런 어떤 소비가 둔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갤럭시 폴드 5와 플립 5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서 그런 판매량이 증가했었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제이스펙의 본딩 장비도 또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OLED 대형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제이스택과 관련돼 있는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컴퓨터 OLED이기 때문에 이 노랑 색깔을 보시게 된다면 23년도, 22년도에도 출하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다. 결국 이렇게 출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서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소비가 지속적으로 둔화가 되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소형 OLED 제품보다는 가격이 비싸고 교체 주기가 긴 대형 TV 부분에서는 매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TV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컴퓨터 OLED가 앞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비 투자를 현재 지금 어떤 증설을 하고 있다보다는 신제품에 대한 출시 효과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소형 OLED 부분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보려면은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중소형 OLED 부분에서 어떤 좋은 흐름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이제 제이스텍에서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8월 달에 어떤 상하 PS3 인수를 통해서 2차 전지 시장에 진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차 전지 전극이나 어떤 조립 화성 공장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장비를 내재화를 통해서 어떤 커터나 레이저 노칭 장비 등 개발을 성공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22년에 이런 장비들에 대한 개발을 성공하고 23년 1월 달부터 미국 배터리 업체와 2차 전지 생산 라인 공급 계약과 약 160억 원을 체결하게 되면서 신규 산업의 진출에 빠르게 진입을 했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록했었죠. 그래서 2000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연초 이제 국내 2차 전지 제조업체와 MOU 체결을 했었고 또 이제 이런 2차 전지 생산 라인에 필요한 AGV 물류에 대한 장비도 개발을 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수혜를 현재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제이스텍이 이제 물류 로봇과 2차 전지 장비 수주로 급격하게 성장할 거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 발맞춰서 제이스텍은 국내 대표 셀메이커 한 개 라인에 약 200원 규모의 AGV 물류 로봇을 수주받아서 공급하고 있다. 이런 AGV가 일단 뭔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결국에 각 제조 공정이나 물류 창고 등에서 노동력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자율주행이나 AI를 탑재한 AMR이 4차 혁명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AGV 시장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근데 이런 긍정적인 시장에서 제이스텍이 대표 셀메이커 한 개 라인에 그런 물류 로봇 수주를 받아서 공급 중인 것을 현재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공장에서도 어떤 자동화 공정 솔루션에 대한 생산 비용을 약 2천억과 2천억에 해당하는 어떤 물줄을 이제 발주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긍정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죠. 디스플레이 상황도 23년은 별로 좋지 않았지만 24년도에는 조금 호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도 있고 새롭게 진출한 2차 전지와 AGV 관련한 사업에서도 좀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성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게 된다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이스텍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니까 제이스텍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이스텍에 대한 사실 뭐 제이스텍의 주가를 뭐 크게 보자면 공상을 한번 보자면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박스권인 거죠. 이런 식의 박스권이 나오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만원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눌림이 왔고 만원 부분은 지속적으로 눌림이 왔다 보니까 이 만원 구간이 강력한 매물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다 고점으로 눌리고 있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주봉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 이 박스권 안에서 중간 부분인 매물대 8,900원 라인들을 잘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만원 부분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이런 만원 부분들을 시도하고 다시 눌렸을 때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이 만원 부분을 안착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는 이런 주봉에 대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봉으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서도 뭐 이제 뭐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지만 현재 이제 만약에 10,000원 부근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11,000원 부근과 그럼 12,000원들은 조심을 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 상승 시나리오는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긍정적인 모습이겠죠. 반대로 하락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 중간 정도 매물대인 8,900원 하고 8,000원 부분까지 떨어진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다 이탈했을 때 생각해 봐야 될 그림이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그림들을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스텍은 앞으로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와 AVG 시장에서도 하고 있고 현재 조금 효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니까 제이스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이었습니다.